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풍수TV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23년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사주 명리학 또 풍수지리 이런 걸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정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나름대로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23년 운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예측이다 뭐 예언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맞는다 틀리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아, 이분들은 이 명략을 공부하신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정치적인 얘기 나오면 굉장히 좀 안 좋게 댓글도 다시고 또 이상한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렵고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좋게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반드시 좋게 되고 좋은 일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단 다른 영상에서도 23년 부군 이야기 할 때 물론 주역의 64개의 개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미룬 부르라 그래서 하늘에 구름은 가득한데 비는 내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23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치 상황은 좀 답답하고 여야가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겠지만 경제적인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도 한 줄기 빛이 보이고 23년 하반기 늦으면 24년 초 상반기서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 망하지 않고 침체는 오지 않는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을 오늘은 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뭐 개인적인 뇌피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이 사람 뭐 개인적으로 자기 주관 생각으로만 얘기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는구나 그렇게 가볍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은 무역수지하고 경상수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TV나 뉴스 보면 무역수지가 뭐 9개월 연속 적자다, 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고 나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경상수지 보면 흑자폭은 줄었지만 상품수지 적자 때문에 줄었지만 적자는 면했다. 그렇다 그러면 경상수지는 8억 8천만 달러 10월 달에 증가를 해서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면 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역수지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고요. 경상수지는 수출 위에 모든 자본수지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본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모든 돈이 한국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그러니까 총 살림살이를 봤을 때 기업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적자다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총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봤을 때 전체적인 수지를 봤을 때 영업은 조금 못했지만 다른 자본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해서 돈이 들어온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돈이 남으면 일단 기업에서도 흑자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전체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라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역수지는 우리가 상품 수출 또 수입을 통해서
그 나오는 그 적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022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경신임 23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23년은 개미년이고 24년 갑진년인데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무역수지 적자를 올해 22년 했지만 23년 24년에서 어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이게 부산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12월 13일이니까 뭐 지금 오늘 나온 거네요. 이 부동산 침체에도 부산 지역 30억 이상 아파트 거래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꾸준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뭐 30억짜리가 뭐 일반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 살 리도 없고 워낙 비싸기 때문에 보기도 어렵겠지만 일단 이 얘기는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단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고가 아파트 비싼 거 사지를 않겠죠. 하지만 거래가 꾸준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경기를 아주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고가 아파트는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물론 부산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이나 바다 뷰, 오션 뷰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은 경기를 아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이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침체에도 부산 지역은 3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아래 또 보시면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30억 원 이상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30억 이상의 아파트 비율은 0.05%였는데 올해는 0.13%니까 2배 이상이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0.01% 수준이었다. 그 점을 고려하면 큰 차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고가 아파트 부산 지역이지만 비록 부자들은 이것을 사들일까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경기 나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부자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 얘기가 다 맞는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를 보고 예측을 하고 유추를 할 때는 한 가지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 예를 들어 고수는 뱀꼴인지 쥐꼴인지 끝까지 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끝부분만 봐도 이게 쥐인지 뱀인지 알 수가 있고요. 낙엽만 떨어지는 거 봐도 가을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똥인지 된장인지 다 파악을 하고서 이미 늦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정보를 알고 있다. 그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가 저는 부동산이건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건 최악의 상황이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저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경제 지표를 가장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인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한테도 또 상담하시는 분이 많아요. 종목이라든지 언제 좀 주식 사는 게 좋겠냐, 또 코인은 어떠냐, 이런 거 부동산 어떠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여쭤보시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고 저 역시도 전공이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경제 경영에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저 역시 주식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서 일단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올 초,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보면 3,300 가까이 200 넘게 종합지수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2,3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300에서 400 왔다 갔다 거리는데 어느 정도 여기서 바닥 다지기를 하는 게 저는 그걸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후서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 적기다, 주식은. 왜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밀짚 모자는 여름에 사지 말고 겨울에 사라.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남들이 안 할 때 뭔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단지 이 그래프만 놓고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다른 지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해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주식을 사고 파는지, 이제 물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지만, 자, 여기 보시면 22년 7월 1일부터 22년 현재 12월 달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2월 달은 아직도 좀 뭐 한 거래일 수가 최소한 뭐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자, 여기서 외국인이 매도세가 우위인 거는 9월달 2조 1000억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12월달 들어서 1조 4천억 정도 지금 매도세가 우위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월달서부터 하반기에 거의 계속 많이 사들여서 현재 9조 6천억 정도 현재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나쁘고 앞으로 비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금을 빼겠죠. 그런데 빼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은 지금 쓸어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을 보면 5조 8천억, 거의 5조 9천억 정도를 기관이 팔았고요. 개인도 3조 6천억 보면 지금 팔았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나쁘게 안 보는데 우리나라 기관이라든지 개인들이 더 놀래가지고 비관적으로 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면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이 계속해서 지금 7개월 연속해서 지금 6개월이죠. 6개월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흑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 많이 좀 흑자를 내서 주식 같은 경우는 판다고 이해하지만, 이 연기금 자체는 정말 저는 주식시장에서 차라리 투자를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나 사모펀드에서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기간인데도 5천억 이상을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거는 결국 사모펀드나 연기금 때문에 그렇고요. 외국인은 한국경제 주식시장을 지금 쌀 때 쓸어담고 있다. 여러분들은 맨날 그 외국인한테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종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 절대로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상한 뭐 IMF가 온다라든지 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다우지수를 보면 다우지수가 지금 뭐 어젯밤에도 많이 올랐는데요. 최고점이 36,00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4,000포인트예요. 약 2,0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죠. 물론 약간 지금 한 2달 전 금리 인상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이제 악재는 소멸됐다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지금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월가에 이제 큰 손들이라든지 돈 있는 사람들은 경제 침체가 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점점 더 회복되고 더 좋아진다, 대공황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큰 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023년 개미년에도 또 대한민국 뭐 IMF 오고 폭망하는 거 아닌가. 제가 유튜브 보니까 뭐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 계속 부동산 떨어지고 대한민국 경제 침체하고 폭망한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물론 뭐 그분들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저도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제가 사주 명리학이라든지 뭐 주역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분들하고 좀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자료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했을 때 우리나라 역대 봤을 때 3년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길어야 내년 23년이고 24년 상반기 지나고서부터는 풀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빠르면 23년 하반기부터 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도 그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이 원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지수 서부 텍사스 이거죠. 뭐 텍사스 말고 또 이제 두바이 브렌트유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텍사스로 본다고 하면 지금 유가가 배럴당 73달러로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제 2.15달러가 지금 올랐는데 뭐 약간 오르락 내려가는데 최고점이 123달러였다가 이거에 비하면 올 초에 그랬었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6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22년에는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를 뭐 거의 다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많았고 또 경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가지 수출이라든지 또 중국 시장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22년 한 해가 힘들었지만 23년은 다르다. 유가도 60달러에서 50달러대로 떨어질 것이고요. 또한
금리도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고, 이제 문제가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일단 23년도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제 뭐 서서히 지금부터 좀 싼 게 나온 거는 지금 쓸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원달러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00원 초반인데 많게는 144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올렸을 때 저는 1350원 이상 좀 올라가기 힘들다 그랬는데 최고점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갔고 약간 좀 실패를 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는 않았어요. 잠깐 올랐다가 불과 10월달 초니까 지금 12월이니까 한두 달 만에 다시 확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뭐 1,400원대, 1,500원대 유지했다고 하면 완전하게 국가 경제에 문제가 됐겠지만, 그러지 않고 일시적으로 올랐다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아주 뭐 틀렸다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한테도 환율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많은데, 환율은 1350원대 정도에서 뭐 70원 사이 한 번 정도 더 파동을 낼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다. 1400원, 1200원대는 절대로 가서 뭐 IMF 오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환율이 뭐 1500원, 1600원 얘기하시는 분도 전에 있던데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환율만 봐도 환율도 이제는 1300원대에서 이제 안정이 되면서 내년은 1200원대로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한번 파동은 올 가능성은 있지만, 혹시 달러를 지금부터 사야 되는지 고민하신 분은 달러 사는 거는 사실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경제 지표 몇 가지 간단한 거, 너무 이제 여러 가지 하면 보기도 복잡하시고 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큰 틀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물론 뭐 어떤 분은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 박사도 아닌데 무슨 뭐 경제에 대해서 논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세상 돌아가는 거, 경제, 또 실제로 주식에 대해서도 많이 20년 넘게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뭐 박사라고 해서 꼭 뭐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사주 명리나 주역 뭐 역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대한민국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악의 경제 침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23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